네, 반갑습니다. 스카이 인베스트먼트의 8회 말입니다. 오늘 2월 4일 토요일인데요. 멀리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시고 스터디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광주에서 또 대구에서 멀리까지 오신 형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남겨놓고 발표 종목 나무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최대한 10분 안에 넣어보고 안되면 한 20분 안에는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가 기준으로 1월 27일 날 제가 이거 급하게 발표가 잡혀서 이 명절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1월 27일 날 자료를 업로드를 했는데 그 며칠 사이에 주가가 조금 움직여서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의아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업로드 하는 게. 근데 이제 저희 스터디 하셨던 분들은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질문도 하고 답변도 했기 때문에 다 보셨다고 생각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기 전에 이거 좀 띄워놨는데 갤럭시 23 언팩 행사를 진행을 했잖아요. 2월 1일 날인가 했는데 이때 이제 카메라 스펙도 공개를 하고 XR 삼성하고 뭐 구글이랑 같이 XR 협업 개발 공표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거 이슈가 이제 자료를 다 정리하고 나와서 이거를 급하게 신한거 자료를 올려놨거든요. 이거는 이제 참고 사항으로 카페에 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전에 발표했던 저번 발표했던 제가 발표했던 드림텍이라서 관련 기업으로 같이 좀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게 제가 한번 처음 보셨던 분들하고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 다른 멀티플을 올려줄 수 있는 VR, AR, 로봇 청소기, 콘솔 이 레퍼런스, 그 다음에 뭐 아이보2의 로봇 강아지 소니에 들어가는 레퍼런스랑 뭐 전장에 들어가는 인케빈 카메라 이런 게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D TOF에서 3D 센싱이 좋아질 것 같다를 좀 강조하고 싶었는데 이것만 바꿨거든요, 자리를. 근데 이 언팩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이 삼성 글로벌 기업과 함께 성장한다. 그 매출 비중이 99%가 삼성전자 향이다. 그래서 19년 TOF가 삼성전자로 들어갔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D TOF는. 그래서 이 로봇 청소기도 적용이 되고 XR 기기에 적용되는 TOF 카메라를 공동 개발하고 있고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 저희 스터디 질문에 보니까 있으셔서 좀 강조를 하려고 골딩 처리를 했는데 갤럭시 S 이번에 나오는 23 플러스, 23 울트라 전 모델에 전면 후면 초광각으로 모듈 공급을 한다라고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좀 순서를 바꿨거든요. 기존에는 뭘 했냐? A 시리즈랑 M 시리즈에 이제 전면 후면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S20이라고 22에는 거의 전면 저희 셀카 찍는 전면 카메라에 납품을 7:3 정도 비율로 이제 나무가가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 모델에 들어가니까 OPM을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가 날 수 있다. A 시리즈나 M 시리즈 뒤에 자료에 백데이터를 첨부를 했는데 OPM ASP가 뭐 161달러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플래그십 모델이 아니라서 단가가 낮아서 남겨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근데 울트라 플래그십 모델에 들어가면서 좋아진다. 제가 스터디 와서 살짝 봤거든요. 저희 지금 8명 있잖아요. 근데 그 애플 모델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20대 30대는 거의 애플 모델 저희 학생들도 애플 핸드폰을 쓰는데 저희 삼성페이랑 녹음 기능 가지고는 플래그십 모델을 쓰지 않을까라는 게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앞에서 종목 선정 사유가 제가 다 말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전면 카메라만 중저가 전면 카메라 들어가다가 이제 플래그십 전면하고 후면 그래서 제품 믹스 개선이 지속되고 수익성이 증가한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만 하다가 자율주행, VR, AR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게 멀티플을 좀 올릴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이게 뭐 뉴스 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로 간 건지 이렇게 카메라
S23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납품으로 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주가가 많이 좀 움직여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센싱 카메라에 다 세 가지 모두 들어간다.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그리고 판관비 관리가 잘 되거든요. 뒤쪽에도 자료가 있는데 영업 에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타사 대비 피어 그룹 대비 좋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나 또 닌텐도 게임용 소니 아이보 로봇 등의 3D 센싱 모듈을 납품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언제든지 타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전에 먼저 보여드린 게 2,500억대였는데 거의 3,000억이 넘어가는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울트라 모델에 들어갔을 때도 21년도, 22년도도 매출액이 증가하거든요. OPM이 증가해서 플래그십 모델에서 이제 전면만 들어갔을 때도 좋았는데 이제 전후면 다 들어갔을 때는 더 나중에 성장성이 23년에는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증권사 컨센 OP 기준으로는 6배 수준 되고 PER은 뭐 4.4배 정도 됐었습니다. 이 당시 이제 기준이라 이건 수정을 따로 안 했는데 이제 사업 영역은 제가 스킵할게요. 시간 관계상 다들 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스터디 하셨던 분이 이쪽 부분에 플래그십 모델에 한 30%, 중저가 전면에 한 30%, 중저가 후면에 한 40%였는데 이 비중이 이제 22년 이제 매출 비중이고 나중에 23년 되면 플래그십 모델 매출이 훨씬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대 정도 생산을 하는데 갤럭시 A 시리즈가 거의 7천만 대 정도 하더라고요. 그 70% 정도 하고 M 시리즈가 한 10% 정도 하고 나머지 얘네들이 그 플래그십 모델이 한 20% 정도 10%에서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A 시리즈에서 매출액을 내고 있다가 이제는 플래그십 모델에서 높은 OPM을 적용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은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고 이게 이제 제가 자료 정리했던 포인트인 것 같은데 다 말씀으로 드렸던 내용이 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플래그십 모델에 21년, 22년도에 들어갔는데 이것보다 23년도에는 더 높은 화질로 초광각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높은 화소수로 더 단가가 좋게 받고 있다. 이 뉴스에도 나와 있는데 가격대가 인상이 됐거든요. 이 기본 모델부터 16% 상승하고 플러스는 14%, 울트라 모델은 10% 상승한 것처럼 단가가 점점 좋아지지 않을 카메라 모듈 쪽으로 CR이 많다고 하잖아요. 다른 업체들 뭐 모듈 업체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최소한 CR은 당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이제 가격 인상을 보고. 근데 북미 쪽은 미국 쪽은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국내랑 북미를 제외한 지역은 다 단가 인상을 한다라고 했고 이거는 22년도 기준에 이제 갤럭시 S 모델에 대한 판매 수량이랑 했는데 고스 논란에도 불구하고 22년도 판매량이 21년보다 더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23년에 스냅드래곤이 들어가는 모델은 조금 더 수요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전면 모델에 하나 울트라 모델만 들어갔었는데 전체 모델에 다 전면이 들어간다. 이거는 확실히 좋은 뉴스인 것 같고요. 동사에는 매출 비중이랑 이거는 넘어가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추이 전망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영업이익 OPM이 계속 늘어나서 뭐 7% 이상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영업 상관 비용 측면에 판관비가 계속 줄어든 거는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넣어놨고 피어 그룹 대비해서 OPM도 좋고 이 당시에 PER도 제일 낮았었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다변화로 업사이드가 타사 대비 높을 거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한번
그리고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국내 유일한 3D 센싱 기술 보유한 모듈 업체다. 스트레이어 버전하고 뭐 SL, TOF 이거는 참고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멀티플을 올려줄 수 있는 요인으로 VR, AR 확대 중인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망이라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 계속 이제 핸드폰 수요는 항상 피크를 찍었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전자업체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면 이런 어플리케이션 다변화가 AR, VR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리포트 같은 거 참고해 보면 뭐 전기차 이후로 다른 뭐 로봇도 있고 저희 뭐 다른 신사업들 많이 있는데 실제로 돈이 찍히는 거는 이쪽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성장성이 있는 사업이 이쪽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이거는 현재 이제 메타 퀘스트가 있는 거를 표로 좀 보여준 거고, AR, VR 출하량 현황이고 이제 앞으로 전망은 좋아질 것 같다라는 거를 표로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게임사 닌텐도 뭐 3D TOF 카메라의 공급 예정인데 닌텐도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고, 아까 설명드렸던 로봇 청소기, 그다음에 아이보 로봇 강아지, 이거는 좀 생소해서 좀 구글링 하면서 찾아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이거 엄청 지금 이 관련주도 있잖아요. 이렇게 강아지 관련주도 있는데 관리하기가 엄청 편할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그리고 수율하고 공정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신규 공정에서 레이저 풀 커팅이라는 공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몰라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단품을 공급받지 않고 한 판을 전체 공급받아서 깎아서 직접 투입하는 공정을 해서 원가 측면에서 30-40%의 절감을 할 수 있다, 수율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게 동사의 뭐 해자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고, 로봇 사업에 계속 들어간다. 로봇 사업에 들어갈 때도 모듈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에서 애플도 뭐 한다고 하고 글로벌 회사들이 다 하는데, 삼성에서 할 때는 삼성하고 좀 끈끈한 관계가 있는 거의 삼성 뭐 회사라고 볼 수 있는 나무가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거 AR, VR 뉴스고, 뉴스는 넘어갈게요. 다들 보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닌텐도 스위치 비중, 로봇 청소기 레벨 늘었다. 로봇 쪽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점점 역성장하고 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좋아져서, 뭐 중국에서 스마트폰, 삼성의 비중이 크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랑 유럽 쪽에서 다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매출 비중이 삼성 향만 있다라는 게 리스크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좀 좋게 봤거든요. 이제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카메라 모듈 경쟁사, 이제 보시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줄어드는 느낌이 있는데, 카메라는 저희 보시면 저도 S22 울트라 모델 쓰고 있는데 카메라 6개 달려 있거든요. 나머지 모델도 마찬가지고, 이제 카메라 수가 늘어난 거는 동사나 모듈 회사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A 시리즈가 거의 뭐 $160에 제일 잘 팔리는 모델이다. 글로벌로 했을 때는. 그래서 이게 남는 게 없으니까 모듈 회사들이나 이제 협력 업체들은 CR로 조임을 좀 당할 것 같고, 이제 이건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VR, AR 쪽에 실질적으로 실적 기여는 미미할 것 같은데, 약간 선행하잖아요. 뭐 1년, 2년에 뭐 멀티플을 좀 올릴 수 있는 조건이면 좋아질 것 같아서 같이 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OPM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향후에 23년, 24년에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소설을 써서 그냥 추정을 해봤고, 4분기 실적을 한 82억 정도 잡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당시 이제 2,500억일 때 23년
OP 기준 9배 잡아서 한 60%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 매매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단기에 급등을 해서. 그래서 탈탄한 실적이라는 게 기존에 없었던 이제 플래그십 모델 들어가면서 실적이 찍힐 것 같고 OPM이 높아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주가 2,500억대에서는 하방이 약간 저는 막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올값 봐서 올라갔을 때 까고 빠졌을 때 사고, 그 전략도 좋고, 사고 팔고 해도 좋고, 전기차 이후에 이제 성장이 그려지는 모듈 쪽 업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실적 찍히면서 약간 모멘텀이 있을 만한 종목 중에서는 드림텍도 마찬가지고, 나무가라는 종목도 그런 종목에 숫자가 찍히는 종목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2,500억에 뭐 4배 정도 했을 때는 과소평가 구간이라고 평가를 해서 바이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고 질문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